누구는 착하고 만만해 보여서 항상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요, 똑같이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여도 막상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람 간에 어떻게 조정과 착취가 일어나는지 그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레임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이미 꿰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역할 구도를 만들려고 하면요, 곧장 알아채고 이런 사람은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겁고 날카로운 면이 드러납니다. 결국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죠. 이번 내용은 착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 어떤 프레임에 휘말려서 조정을 당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어떻게 꿰뚫어보고 탈출하는지 사회적 작동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카프만의 드라마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서 심리적 조종이 일어날 때는 세 가지 역할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를 맡게 되면서 착취나 지배욕, 우월감을 채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배역을 맡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구조자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상대가 나에게 의존감을 느낄 때 나는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채우는 역할이고요. 둘째는 피해자 배역입니다. 나는 무력해, 나는 억울해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요, 타인의 관심과 도움을 불러일으키고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셋째는 박해자입니다. 너는 왜 그래? 다 너 탓이야 라면서 비난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역할이에요. 이제부터 이 구도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의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동시에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죠. 흔히 착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양보의 영역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참 편하죠. 웬만하면 다 맞춰주고요,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겉으로 만만해 보이죠. 쉬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갈등이 안 생기고요, 오히려 도움까지 주니까요, 거리낌 없이 주변에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구조자 역할로만 살게 되면 누가 찾아오나요? 피해자 역할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아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무력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찾아오니까 구조자는요,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요, 처음에는 엄청난 만족감과 자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와줘도요, 이 피해자 역할에 몰입이 된 사람은 나한테 되갚아주거나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요, 피로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더 관심받을 수 있고요,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구조자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너무 쉽게 보이는 거 아닌가 하고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만 양보해야지, 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거절을 해야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피해자 배역으로 자신을 몰입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나한테 양보해줘, 나 좀 도와줘 라고 심플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과 환경을 연출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거 못하면 나 끝장이야, 어떡하지? 또는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야 큰일 났다, 이런 식이죠.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 또는 동의해주지 않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감을 느끼는 조건을 함께 가지고 찾아옵니다. 구조자 역할에 감정적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던져두고요, 이 사람들은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가책감을 느끼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약점이 겉으로 드러나면 공략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요, 상대가 불편해하면 그 말을 안 꺼내잖아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감을 찾아내고 일부러 거길 파고들면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상황과 심리를 조작하고 악용하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에 이 피해자 배역이 건드리는 건요, 내 감정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구조자 배역에 몰입이 되어 있다면
죄책감,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나는 남을 도와줄 때만 가치 있어 이런 신념을 공략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은 쉽게 거절이 되는데 어떤 건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되는 이유가요. 이 거절 이후에 찾아올 감정들이 너무 불편하고요. 힘들고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느끼도록 상황을 연출을 한다는 거겠죠. 이때 불편하다고요. 회피하고 참고 다시 원래대로 도와주면 바로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여기 한번 걸리면 계속 이용당하고요. 착취당합니다. 대놓고 뺏어가지도 않아서 뭐라 책잡기도 어렵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가 해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이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회피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 점점 사람을 장악해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악을 할까요? 구조자 역할을요, 점점 박해자 역할로 이동을 시킵니다. 너가 나를 제대로 책임을 안 져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너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도와주고도 욕을 먹고 호의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구조자한테 박해자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요, 피해자가 박해자로 이동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구조자는요, 사실상 피해자로 역할 이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슨 역할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도록 이 삼각형 안에서 역할이 무한순환을 하게 되고요, 파멸을 결국엔 하게 되겠죠. 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욕먹으면서 도와주는 사람 되고요. 책임만 지고 받지는 못하니까요. 남은 건 무시당하는 일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할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의 해법은요, 역할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라도 맡게 되었다는 그 인식을 하는 순간 이 게임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삼각형 구도는요, 실제로 피해자, 박해자, 구조자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몰입이 되어 있는 그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 구도를 깨닫고 관계에 거리를 둘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냉철하게 이 역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 보이지 않는 역할의 선을 아는 사람이 바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착해서 무시당한다? 꼭 이 표현보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은 드라마 삼각형이 만들어진 초반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얽혀가지고 곤란한 상황쯤은 되어야 그때서야 알아채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내 역할을 왜곡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구도가 펼쳐지지 않게 애초에 예방을 하는 게 좋겠죠. 저런데 한번 얽히면요, 진짜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려면 애초에요, 뭔가를 베풀 때 상대방이 도움을 구하는 그 배경을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쌍해 보인다고요, 감정적으로 계속 도와주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도움이 불가피한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대중교통 타다가요, 다리 다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꼭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분도 좋고 일회성 상황이죠. 관계에서 반복될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친절해도 되는 거예요. 이번엔 좀 더 밀착된 관계로 해볼까요? 팀원이 갑자기 아파서 결근했어요. 그래서 대신 내가 회의를 맡아줬습니다. 이것도 누군가는 꼭 도와줘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죠. 명분도 정확하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나중에 돼봤지 않아도요, 질병이란 건 단발성이기 때문에 계속 친절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를 볼게요. 이 사람이 너무 딱해 보여가지고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상대 말을 들어줬더니 다음부터는 아예 하소연하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그냥 딱해 보여서 감정적으로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너는 상황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내 입장은 무시됩니다. 이렇게 구도가 이상해지면요. 상황 봐서 빨리 종결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요. 잠깐 이것 좀 대신해줘 라는 부탁에 별 생각 없이 매번 계속 도와줬더니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줘 라는 느낌으로 도움꾼 포지셔닝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상황의 차이가 뭘까요? 상대가 꼭 도움이 필요한 것에 친절했는지 아니면 상대가 그냥 귀찮아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걸 대신해 준 건지 이 차이입니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 할 수도 있는 걸 내가 대신 해준 거기 때문에요. 고마움을 잘 느끼질 못합니다. 때문에 이런 건 먼저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직접 하게 놔두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을 하게 해줘야 오히려 성실해지겠죠. 사회생활 하면서 도움을 베푸는 핵심은요, 상대방이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되돌아오는 친절이 되고요, 이상한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하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겉보기엔 똑같이 착해 보여도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는 조정의 구도를 꿰뚫고 있느냐입니다. 카프만의 드라마 삼각형처럼 사람 사이에는 구조자, 피해자, 박해자라는 배역이 설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칫 구조자 역할에 빠져서요, 감정적으로 이용당하고 나중엔 오히려 박해자 취급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가 정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회피하려는 책임을 대신해 주는 건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도움엔 마음껏 친절하세요. 하지만 애매한 감정 연출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의 프레임에 얽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착취당하고 나중에는 무시까지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드라마 삼각형 구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 조종의 게임은 끝나게 되고요. 이 사람에게는 게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점점 알아갈수록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진 좋은 성품을 삭제하지 않고도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더 알아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구독해주세요. 착하면서도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